자, 봅시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거 마저 좀 볼게. 그리고 대수특강 듣는 학생 교재는 얘들아 개념 원리만 준비하면 돼. 그치? 개념 원리만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 대수특강은 개념 원리만 준비하면 되는 거고. 특강 듣는 학생들은 다른 책은 살 필요 없고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요거 봅시다 이제. 유형 10번 가볼게. 그때 유형 7번하고 그 유형 9번은 내가 내용은 설명했잖아. 너희들 그래도 하나만 해볼까? 154번 요거 하나만 해볼까? 간단하게 154번 간단히 보고 그 정점도 내가 이미 다 설명을 했지. (154번) 보시면 지금 두 직선의 교점하고 2,1을 지나는 직선 구하래. 그러면 우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선 표현해볼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K를 붙이면 되겠어. 내가 뒤에 거에다가 K를 붙일게. 그치? 요게 바로 뭐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했어. 얘인데 때마침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 2,1을 지난다. 이랬어. 여기다 2,1을 집어넣어야지. 2,1.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요거고 1 집어넣으면은 요게 될 거고 1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2 빼기 1 빼기 3. 그럼 요 계산하시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지 넘어가면은 2K. 2K가 9가 되니까 K는 얼마냐면 2분의 9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봐. K가 2분의 9다 이렇게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공식 우리가 외웠던 거 그거를 활용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2분의 9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는 할 수 있지 얘들아 너희들이. 그치? 식정리하면은 요게 나와. 요거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y 빼기 5는 0이라고 하는 요 직선이 나와. k 2분의 9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만 해주시면 돼.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유형 10번으로 넘어가 볼게.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지. 봅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 있는데 위치 관계야. 그러면 얘는 뭐 중학교 때 약간 비슷한 거 이미 다 했지 않니?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렇게 만나는 거냐? 이렇게 만나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행하는 경우 있을 거야. 만나죠. 0을 만나잖아. 그 다음에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유독 어떻게 수직으로 만나는 특별한 케이스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네 가지. 그럴 때 시험은 두 가지 형태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by 더하기 c는 0, a''의 x, b'의 y, c'는 0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 근데 시험은 표준형이 잘 안 나와.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좀 판단이 쉽잖아.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요 일반형 가지고 문제 낸다. 봐봐. 그러면 먼저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무슨 조건이 필요하니? 어떤 두 개 직선인데 한 점에서 만난대. 그치?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만 다르면 돼. 딱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만 다르잖아. 그럼 언젠가는 무조건 만나. 그렇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는 얘 두 놈이지? m하고 m'이 다르면 돼. 그렇지?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 얘만 다르면 무조건 만나.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냐면 이걸로 판단하는 거지. 기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기울기에 관련 있는 게 A하고 B 이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비율로 하는 거지. A', 요 놈분의 요거. 얘랑 B' 분의 B. 얘가 다르면 돼. 그치? 요게 성립이 되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고. 그 평행 봅시다. 평행은 우리가 기울기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같으면 되고, 여기에서는 y좌편까지 같으면 안 돼. 그러면 완벽히 일치해버리니까. 그치? 요거는 성립이 돼야지. 그럼 얘는 일반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같고 얘랑 B'분의 B가 같고 얘는 같되 얘는 달라야 돼. 얘까지 같아버리면은 완벽히 일치해버리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일치할 때는 뭐 요 세 놈이 모두 같을 때지. 완벽히 같아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얘가 기울기 같아야 되겠고 얘도 같아야 돼. 시험은 누가 제일 많이 나오니? 수직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러면 직선이 수직일 때, 직선이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기억나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지막 경우인데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역수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시험은 여기가 잘 나와? 학생들이 이걸 잘 기억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얘를 어떻게 표현하니 여기서는? 요거가 암기가 잘 안 돼. 요거는 그래서 암기를 해줘야 돼. 여기 뭐냐면 A 프라임, B 프라임이 얘는 뭐가 되냐면 0이야. 요거의 곱 합이 0이 된다. 요거는 좀 암기가 잘 안 됐지? 요거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고 우리는 수직일 때 한번 해볼 거야. 유형 11번 가봅시다. 유형 11번에서 170번을 내가 해볼게. 170번을 내가 해볼 거고 나머지 문제는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만 하니까 너희들 심심하지? 답을 한번 내봐. 답 나오니 간단하게 나와야 돼 이거. 봐봐. 지금 문제 뭐라 되어 있니? 봐봐. 1,0을 지난 직선이 있는데 걔가 얘하고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그렇지.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뭔 얘기니? 이거의 y절편 보시면 얘 넘어가면 y절편 얼마야? 0,2지? y절편 그지? 0,2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을 같이 지나야 되잖아. 만나려면. 그러니까 0,2는 무조건 지나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이 된대.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요거의 기울기 얼마가 돼? 얘 y 넘어가면 이게 기울기잖아. 맞지? 요 놈의 기울기는 얘 쑥 넘어가면 얘가 기울기인데 얘하고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 기울기가 역수 치운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이게 기울기라는 얘기잖아 지금. 기울기 이거이면서 y좌편 얼마? 2니까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치? y축에서 만나야 되니까 y축 y절편 0,2 있잖아. 이 점 무조건 지나야 되고 그 다음 얘랑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의 기울기가 원래 3k 플러스 인데 이게 돼야 되지. 그치?
요 직선인데 얘가 어딜 지난다? 1,0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이 간단히 돼야 되지. 1,0 집어넣으면 되지. 0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k 더하기 2분의 2거니까 얘가 넘어가면은 얘가 얼마 되면 되니? 2분의 1 되면 되지? 3k 더하기 2가 2분의 1 되면 되니까 3k가 2분의 얼마니? 마이너스의 2분의 3이니?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할 수 있지. 간단하게. 조금 이제 감각이 좀 생기려면 문제를 좀 많이 연습해야 돼, 이제. 근데 도형에 대한 감각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끌어올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번을 하기에 앞서서 유형 12번을 이따 해볼 거고, 세직선의 위치 관계 해볼게. 지금 두 직선 했잖아? 세직선 봅시다.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거야. 삼각형 이루지 않는 경우지. 여기다가 요거 좀 적어놔. 뭐 100% 완벽히 동일하진 않지만 평면 6분할하고 상당히 유사해. 평면 6분할 여기 적어놔야지. 이게 첫 번째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면 4분할. 얘는 가끔 나오지. 이 두 개만 알면 돼? 그럼 밑에 거부터 볼게, 얘들아. 밑에 거부터 보면은 평면이 4분할 된다는 거야. 세 개의 직선이 있어.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 개의 직선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럼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분할이 돼, 원래는. 일반적으로. 7개로 나눠질 건데 평면이 4분할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다?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야. 세 직선이 어떤 경우? 나란히 이렇게 평행한 거. 이렇게 평행하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평면으로 나눠지겠지. 그러니까 평면 4분할은 세 직선이 뭐한다? 평행한다. 그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시험은 얘가 제일 많이 나오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내가 평면 6분할과 해법이 동일하다 이랬어.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딱 두 가지 그림이 있어. 이 두 가지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경우지. 두 개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아. 이런 경우.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있지? 교점을 공유하는 경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얘는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러면서 평면 6분할하고 동일해. 봐봐. 둘, 셋, 넷, 다섯, 6개.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렇지? 이 두 개의 그림을 기억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100% 완벽하게 동일하다고는 안 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이 두 개만 평행한 게 아니라 세 개 평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거든. 근데 얘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질 않아,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두 개는 같다고 생각해도 돼. 예, 그래서 먼저 유형 13번에 보시면 181번이 대표적인 문제지. 봐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 그거 한번 해볼게. 181번 먼저. 181번 여기 먼저 간단히 해봅시다. 그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 머릿속에 무슨 그림? 이 두 개의 그림을 딱 떠올려야지. 그래서 얘는 주관식으로도 말이 나와. 배점 나눠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돼 있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3x 더하기 ay 빼기 5는 0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게 기울기니까 이거의 기울기 조사해볼게. 이거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요거의 기울기 얼마? 2분의 1. 요거의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3 됐니? 그치? 그럼 첫 번째 요 그림 떠올려봐. 두 개가 평행하는 거잖아. 두 개가 평행. 그러면 얘 두 개는 평행하지 않잖아 이미. 그러면 얘가 얘랑 같거나 또는 얘가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얘가 얘랑 같거나 그럼 a가 얼마란 얘기니? a가 3이 된다는 얘기지. a가 3이 되면 얘랑 같아야지. 그 다음에 얘랑 같으려면은 a가 얼마가 되면 되니? 마이너스 6이니? a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지? 그치? a가 마이너스 6이면 얘랑 같아지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a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갑시다. 이런 경우 볼게. 교점을 공유하는 경우야. 그럼 두 번째 경우는 교점을 실제로 구해야 돼. 이 두 개를 연립을 해볼게.
교점 구합시다. 위에서 아래 빼. 위에서 아래 빼면은 3y. 그치? 위에서 아래 뺐어, 변변. 3a 빼기 1이 0이니까 y좌표는 3분의 1. x좌표 갑시다. x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뭐냐면 교점이지. 그치? 위에서 아래 빼면 변변 빼면 연립하면은 얘에서 뺐으니까 3y, 얘에서 뺐으니까 그치? 이게 나오지. y좌표 3분의 1. 그럼 x좌표 마이너스 3분의 1. 얘를 얘가 지나면 되겠어. 그럼 대입합시다. x 대신 마이너스 3분의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분의 a 빼기 5, 0이니까 3분의 a가 6이니까 a는 18 이렇게 나오지. a 값 또 하나 나왔네. a 값 무려 몇 개 나오니? 3개 나왔지. 그렇지? 그래서 모든 합을 구하라. 3개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5. 15가 정답 되겠지. 180원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고, 얘는 뭐 내신 나오면 얘들아 이거는 그냥 기본 유형이야. 184번은 평면 4분할이지.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우리가? 세직선 평행. 그렇지? 평면 4분할은 세직선 평행 적어놓으면 되지. 그 다음에 거기 우리 뒤에 가잖아. 뒤에 가면 평면 6분할도 있어. 어디 있니 문제? 그 뒤에 가볼까? 221번 가볼까? 221번은 뭐니?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 했던 문제지. 221번은. 221번.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227번 있잖아. 평면 몇 분할? 6분할. 보이니? 227번. 그럼 평면 6분할은 뭐에 준해서 풀면 돼? 삼각형 이루지 않는다. 똑같아 풀이가. 그렇지. 두 직선 평행 또는 교점 공유하는. 가볍게 풀 수 있지.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직선 거리 공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직의 등분선하고 각의 등분선 한꺼번에 해볼게. 점직선 거리 공식이야. 얘는 지금 직선 파트에서 나오지만은 쓰임새는 우리가 다음에 하는 원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그러니까 점직선 거리 공식은 뭐 담긴 했겠지만은 하나의 점이 존재하지.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 직선이 존재해. 그럴 때 거리잖아. 거리는 당연히 최단 거리를 의미해. 이런 게 거리가 되니? 안 된다는 얘기야. 거리는 당연히 최단 거리다. 최단 거리는 당연히 수선의 발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거리 D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공식 모양은 이렇게 되지? 어떻게 되니 이거? 분모 루트의 제곱이지. x하고 y 개수 제곱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요점 여기 대입. ax1, by1 그 다음에 c.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그냥 거리니까. 음수 안 나오게 하려고. 요거지. 여기 점직선 거리 공식. 다행히도 이거를 증명하는 건 시험에 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야? 이거를 외워가지고 적용만 잘 시키면 되겠어. 그러면 187번 한번 해볼게. 87번. 187번 보시면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 직선 보시면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래.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바로 나오지 않아? y좌편 3인 거 알고 있고 기울기만 찾으면 돼. 기울기 얼마? x가 6 증가할 때 y는 3칸 내려왔어.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되니? 6 갈 때 3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써보면 이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우리가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막 탄생을 시켰대. 정사각형을 이렇게. 정사각형을 탄생을 시켰어. 그랬는데 그 면적이 5분의 80이 나왔다는 거야. 이 면적이 5분의 정사각형의 면적이니까 한 변의 길이 잡아낼 수 있지. 한 변의 길이 얼마란 얘기야? 루트 5분의 9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거는 면적이 요게 나오려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분의 9가 나와야 된다. 요 얘기지. 왜냐면 지금 한 점 A점이 나와 있잖아. 지금 문제 보시면 A점에 좌표 나와 있지. 여기가 A점인데 여기 좌표 뭐라고 돼 있지? A, 6 나와 있지. 됐니? 그럼 우리가 거리 공식 쓴다는 얘기야.
결국 실제 문제는 뭐다? 거리 공식 쓰는 문제지. 요 점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가 뭐가 나오는데 얘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요즘 내신 문제가 그냥 이런 거야. 그치? 충분히 풀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 얘 양변 2 곱해서 넘겨? 그럼 여기 x 될 거고, 여기 2 곱했으니까 플러스 2y 빼기 6은 0. 그치?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a, 6에서의 거리야. 거리 구합시다. 거리는 제곱이니까 루트 5. 그 다음 이 점 대입이니까 여기 a 될 거고, 6 집어넣으시면 얼마? 플러스 6 되겠어. 절대값. 요게 루트 5분의 9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얘가 a 더하기 6이 얼마? a 더하기 6이 9가 되거나 마이너스 9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첫 번째 얼마 나와? a3 나오지? a3.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5 나오는데 얘는 버려야지. 지금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점직선 거리 공식. 그 다음에 유형 15번 넘어볼게. 유형 15번을 별표 치시고. 유형 15번. 얘가 아주 잘 나오는데, 195번 가볼게. 얘는 내신 빈출 문제야. 잘 나오는 문제고. 내가 이거를 지금 두 가지 풀이를 할 건데, 두 가지 풀이를 좀 다 우선 알아야 되겠고, 195번 가볼게. 그러니까 마 3,3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봅시다. 마 3,3이라는 점이 있어. 그런 다음에 3x 빼기 y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x 더하기 y지. 그치? 이거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문제거든. 그러면 요거 봅시다. 이거는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있는데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하지. 무수히 많은 직선 표현하는 거 아까 전에 했잖아 우리가. 그럼 우리가 k값에 관계없이 반드시라는 점이 있어. 정점. 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항상 0이 되거든. 그러니까 정점을 먼저 내가 찾아놓고 시작합시다. 4.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는. 그게 바로 교점에 해당하지. 정점. 그럼 변변 더하면 돼. 그럼 x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정점이 돼. 이거의 정점을 내가 찾았어 이미. 그런데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첫 번째 풀이는 우리 교재에서 하는 풀인데 첫 번째 풀이 합시다. 지금 문제는 이 점에서 이거에 이르는 거리야. 그럼 우선 얘를 좀 식을 정리해야 되겠네. 그럼 3 더하기 k에 x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k 빼기 1에 y 이게 될 거고, 플러스 4는 0 이거지. 마 3,3에서의 거리야. 거리 구해볼게. 거리를 구하면 루트에 제곱. 그러면 k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k 빼기 1의 제곱 이게 되고, 요점 여기 대입이지.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 마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k 빼기 3 플러스 4 이게 나오지. 이 점 여기 대입이잖아. 제곱분의 이 점 여기 대입이잖아. 그럼 얘가 사라져. 사라져서 남는 게 얼마냐면 8밖에 안 남잖아. 이렇게 되니? 요게 바로 뭐야? 요게 바로 fk란 얘기잖아. 지금 문제는 이 fk의 맥시멈을 구하래.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얘가 지금 뭐니까 상수로 고정돼 있지. 그러면 밑에가 얼마일 때? 밑에가 최소일 때 얘는 최대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뭐다? 밑에 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돼. 요 놈의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해주면 돼. 전개합시다. 그럼 2k 제곱 될 것이고 4k에다가 플러스 10이 돼. 전개하면 그래서 2로 묶으면 k 제곱에 2k에 플러스 1 플러스 8 됐지? 그럼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알맹이가 8이잖아. 그럼 루트 8분의 8이니까 루트 8분의 8이니까 얘는 얼마? 루트 8. 즉 2루트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2루트 2가 돼. 이게 바로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풀이지. 그런데 이 풀이에 단점이 하나 있어. 그래도 우리 책은 그 문제가 안 실려 있는데 마플 시너지라든지 이런 책이라든지 다른 책 보잖아? 그러면 풀이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풀이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여기는 지금 8이라고 하는 상수가 나왔잖아. 상수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 대입했을 때 K가 사라졌잖아, 우리가. K가 깔끔히 사라졌으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8로 나왔잖아. 근데 만약 여기 K가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 값이 8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K에 플러스 1이 이렇게.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 얘 최소가 돼? 그렇지 않아. 얘도 같이 변수잖아. 고정이 돼 있어. 얘가 고정이 돼야지 이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가 상수일 때는 요 풀이가 돼. 얘가 K가 안 사라지면 이 풀이 못 써. 그러니까 마풀이라든지 다른 데서 어떻게 푸냐면 요 문제 상수인 경우는 요 풀이로 하고 상수가 아닌 경우는 2번 풀이로 가.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풀이가 두 개가 된다는 얘기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는 뭐로 한다?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거야. 얘로 하면 돼. 2번의 방식으로는 얘가 상수든 변수든 다 돼. 그러니까 하나만 우리 확실히 기억하면 되잖아. 그치?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똑같은 문제인데 실제로 묻는 거 똑같잖아. 근데 지금 여기 K가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로 따라서 문제집 풀이가 같은 책에서 두 가지 풀이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두 번째 풀이를 기억하자 이거고, 그 두 번째 풀이는 뭐로 푸는 거냐면 정점으로 푸는 거야. 얘는 이것만 알면은 객관식이라면은 한 몇 초 만에 풀어. 봐봐. 지금 요 직선 봐봐. 이 직선은 뭐였니 아까 전에?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라고? 마일 콤마 1이라고 그랬어. 그래프 가져와 볼게. 봐봐. 그럼 요 직선은 마일 콤마 1 여기를 반드시 지나는 애야.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지. 그치? 뭐 이렇게 될지 모르지.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따질 건 마3, 3이잖아. 마3, 3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에 마3, 3이라는 점이 있거든. 이 점에서의 거리를 따질 건데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얘들아. 그때 거리는 뭐가 돼? 요게 되잖아. 지금 문제는 우리가 뭘 구할 거야? 가장 거리가 클 때를 구할 거잖아. 가장 거리가 클 때는 언제일까? 가장 거리가 클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점하고 여기를 연결한 요 파란 선 있지? 얘랑 수직일 때야. 그러니까 수직일 때. 그러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때가 제일 거리가 멀어. 이것보다 좀 틀어진다고 볼까? 얘보다 약간 틀어져서 직선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잖아. 더 짧잖아. 그렇지? 빨간 애일 땐 거리는 이게 되거든? 수직이니까. 이 파란 애하고 얘하고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요 파란 길이가 바로 답이야. 최대값을 구하라며. 파란 길이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 두 칸이니까 얼마? 2 루트 2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오지?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지? 문제를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이 문제 나오잖아. 답은 항상 뭐가 되냐면 정점만 찾잖아. 정점하고 이거의 거리가 답이라고 항상. 다시 한번.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이면 정점만 찾으면 답이 바로 나와. 정점하고 이 점의 거리가 답이라고. 항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봐봐. 그림이 그러잖아. 이 점에서의 거리인데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거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수없이 많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 언제다? 얘랑 수직이 될 때야. 그때 최대값은 바로 이 파란 애의 길이잖아. 이 파란 애의 길이. 이게 바로 답이잖아. 이 길이가. 그렇지 않니? 답은 그냥 2루트 2 바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기출 풀다 보면은 그 문제를 마주치게 돼 있어. K가 안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치? K가 사라지는 경우는 난이도가 하야. 근데 걔만 나오는 게 아니야. 내신은 그 위에 게 나오지. K가 안 사라져? 그럼 어떡해? 이걸 떠올려야 돼. 알겠니? 우리 책은 풀이를 이걸로밖에 안 했어. 이걸 소개를 아예 안 했단 말이야. 우리 책은. 문제지. 근데 마풀은 그치? 사라지지 않는 경우를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 풀이도 있단 말이야. 마풀은. 근데 얘는 없어. 그러니까 좀 보충을 하면서 메모해놔. 그 다음에 그 유형 16번은 얘다.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지. 얘는 거기 박스에 보면 공식 하나 있거든? 그 공식 하나 보이지? 그거 외울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
평행한 두 직선은 얘들아 생각해봐. 우선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거리란 게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아. 최단거리를 의미하잖아. 최단거리는 어차피 0이잖아. 그럼 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평행할 때밖에 안 나와.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거리는 항상 길이가 같겠지. 최단거리가. 그럼 얘는 굳이 뭐 공식을 쓸 필요 없이 그냥 항상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냥 아무 점 내가 골라 잡는 거지. 편한 점. 편한 점. 뭐 x가 0이야. 그러면 y값 뭐 나오겠지. 그지? 그 점에서 그냥 점직선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저거. 그지? 그러니까 거기 별도의 공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거기 16번 보시면 박스 안에.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뭐 외우고 싶은 사람 외워도 돼. 그치? 루트의 제곱 분의 분자는 뭐니? 분자는 상수항의 차이거든? 그거 외워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돼. 예, 그치? 이거 숙제로 넘겨볼게, 이거는. 어떤 거? 방금 말씀하신 거. 어떤 거? 이거? 거리?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요 유형 16번. 거기 공식 나온 거 있잖아? 그거거든? 그러면 이 점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두 직선 중에 하나 골라 잡아. 여기서 그냥 아무 점 하나 잡을 수 있지. 만약에 여기가 이거래. 그럼 내가 만약에 x가 0이야. x가 0이면 y 1이 되잖아. 이 점에서 이 직선이든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된다고. 왜냐면 어느 점이든 거리는 항상 뭐니까. 일정하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 다음에 유형 17번 갑시다. 뭐 해도 끝이 없냐. 유형 18번까지가 목표거든. 2개 남았어요. 좀만 버티면 돼. 내가 이번에 직선 진도를 한 방에 축 뽑아버려가지고 다음은 조금 슬로우하게 나갈게. 직선 기출이 많다 보니까 그거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할 테니까. 세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거든. 이렇게 세 개의 꼭지점이 주어졌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랬을 때 면적 구하는 거. 이거 면적 구하는 방법이지.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정석적인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서술형에서 좀 많이 쓰는 방식인데, 거리 공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치? 세 점이 주어졌어. 세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면적 구하는 거는 너희들 혹시 뭐 중학교 경시 했던 학생들이 있으면 뭐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 배운 사람 있을 것 같아. 배웠니 혹시? 뭐 들어본 적 있니? 있어. X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 거, 이 방향으로 한 거, 뭐 신발끈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거 절대 쓰면 안 돼. 작년에 그거 썼다가 주관식에서 1점도 못 받았어. 교과정 벗어난 거지. 그래서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쓰면 안 돼. 그러면 정석적인 방법 가장 빠른 풀이는 뭐냐면 이거야. 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얘를 담고 있는 이 세 개의 꼭지점을 담고 있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담고 있는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치? 정석적인 방법은 직사각형에서 빼는 거지. 삼각형 몇 개? 3개. 그치? 요거 빼내고, 요거 빼내고, 요거 빼는 방식.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거리 공식을 쓰는 거는 서술형에서 요즘 아주 부쩍 많이 나오고 있지. 몇 학교가 이미 나왔어? 그치?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를 A, B, C라고 잡으면 이 면적 구할 때 내가 얘를 밑변 삼을 거야. 그치? 얘를 밑변 삼을 거야. 그러면 얘는 밑변을 구할 수 있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그렇지? 그런데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높이는 이 점에서의 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점 직선 거리 공식을 쓰는 거지. 그렇게 하면 요 높이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서술형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첫 번째, 새끼 문제로 낸다는 거야. 요 A, B의 길이 구하시오.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은 A, B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2번. 3번은 이 점에서 요 거리 구하시오. 3번. 넓이 구하라. 이렇게. 몇 군데서 이미 나왔어.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뭐 성보라든지 몇 군데.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우리 책도 풀이를 몇 번을 했냐면 너희들 집에 가서 답안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2번으로 다 풀었어. 거리 공식으로. 근데 시간 단축은 누가 훨씬 빠르니? 얘가 압도적으로 빨라. 얘보다. 얘는 오래 걸리는 게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거 직선의 방정식 또 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점직선 거리 공식 또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삼각형 면적이 또 넣어야 돼. 무려 4번에 걸쳐서 해야 돼. 상당히 오래 걸려 얘는. 그런데 얘는 근데 서술형 경우 단계형 문제인 거고. 우리 그럼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다 하면은 205번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네, 객관식으로 요거만 넓이만 물어보면 당연히 이게 훨씬 빨라. 봐봐. 1,6이야. A점 여기 1,6. A점 1,6. B점 어디니? 마3, 마이지? 여기 B점이 있는데 마3, 마2야. 그 다음 C점은 3, 마4지. 3, 마4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C점이 3, 마4다. 요 면적 구하라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담고 있는 직사각형을 그려준다. 보조선만 그으면 돼. 이렇게. 보조선만 그으면 되지.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가로 세로 먼저 정해볼게. 가로는 X좌표만 쳐다보면 돼. X좌표 제일 좋을 때 얼마? 마3. 여기는 얼마야? X좌표 3이지. 그럼 이 얼마? 6. Y좌표 봅시다. Y좌표는 제일 높을 때 얼마? 6. 제일 낮을 때 마4. 그럼 요거 얼마? 10이 되겠지. 됐니? 직사각형 구했지? 그러면 직사각형 면적은 6 곱하기 10, 60. 여기서 삼각형 3개 뺄 거야. 얘부터 봅시다. 요 가로 얼마? X좌표 쳐다봐야지. 마3에서 1이니까 여기 4. 얘가 4면 얘 얼마? 여기 2가 되겠지. 요거는 얼마일까? 여기가 Y좌표 마이너스 2잖아. 얘는 6이니까 여기 얼마? 8이지. 여기 8이지. 여기 8. 그럼 여기만 하면 2가 되겠지. 다 구했지? 그럼 이제 봐. 요런 면적 얼마? 4 곱하기 8. 요거 면적은 2 곱하기 6.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10. 답 나오잖아. 이렇게. 한 줄이잖아. 이게 훨씬 편하지. 그러니까 스피드는 당연히 뭐가 빨라? 1번 방식이 더 빨라. 알겠니? 근데 2번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주관식으로 단계 문제로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 얘가. 거리 공식.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테마. 수직이등무선하고 가계등무선 한꺼번에 해볼게. 그래서 내가 안푼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게 어느 거니? 저기 앞에 보시면 유형 12번이지? 유형 12번하고 유형 18번을 한꺼번에 해볼게. 걔가 수직이등무선과 가계이등무선에 관한 내용이야. 혹시 너희들 수업 놓친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영상을 매회 올리니까, 그치? 거기서 참고해서 봐. 공부하다가 만약 모르는 게 있으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직이등무선하고, 특히 내 개념 나갈 때, 뭐 유형 나갈 때, 방학 때에는 되도록이면 다 올리려고 해. 뭐 결석이 있든 없든. 가계이등무선이 있어. 둘 다 시험에 많이 나와. 둘 다. 둘 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어떤 시험지에서는 둘 다 내는 경우도 있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는데, 경우 따라는 둘 다 낼 때도 있어. 그럼 난이도로 보면은, 난이도는 얘가 더 쉬워. 얘가 난이도가 이제 하가 되는 거고,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 얘가 한 중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배점도 얘가 조금 더 높고. 그럼 수직이등무선을 먼저 볼게. 그게 바로 뭐냐면, 유형 12번. 앞으로 봅시다. 175번 가볼게. 얘 먼저 해볼게. 175번.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B점이 4, 마이너스 1이다 돼 있고, A점이 2,5야. A점이 2,5지. 우리 수직이등무선 아까 지난 시간에 외심을 하면서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 수직이등무선은 뭐니? 중점 지나면서 수직이 되는 선이지. 그러니까 수직이등무선은 뭐냐면 요거와 요거의 중점. 요거 중점 지나면서 수직이 되네. 수직이 되는 얘야. 얘가 바로 뭐냐면 수직이등무선이지. 그럼 우선은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중점의 좌표 찍어봅시다. 중점 좌표 어떻게 돼?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3. 3,2 됐니? 그 다음에 기울기 볼게. 수직이니까 흰색의 기울기부터. 흰색 기울기. 얘를 기울기를 먼저 써야 돼. 얘에서 에 빼면 얘에서 에 뺍시다. 2. 얘에서 에 빼면 마이너스 6. 기울기 마3이지. 잠깐만. 얘에서 에 빼면 2. 얘에서 에 빼면 선생님. 이거 많이.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이거 비를 잘못 적었네. 마4,1이야. 그러면 이제 중점부터 다시 다 쳤어. 중점 다시 해볼게. 중간점.
중간점은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지?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중간점. 그 다음에 기울기 다시 체크해 볼게. 기울기는 x 증가량. 얘에서 얘 빼주시면 6, 얘에서 얘 빼면 4. 그렇지. 얼마냐면은 3분의 2지. 그렇지. 흰색 기울기가 3분의 2면은 파란색 기울기는 얼마?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마이너스?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됐니? 그럼 우리가 기울기 알고 한 점 알았어.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지. 우리가 첫 스타트에서 외웠던 공식 투입해 볼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 기울기 분의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됐니? 이거지. 그치? 첫 번째 말했던 기울기와 한 점 할 때의 공식 넣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 여기 2를 곱합시다. 그러면 2y 마이너스 3x에 빼기 3 잠깐만 2, 3은 6이지. 그러면 넘기면 3x 플러스 2y 빼기 3 이퀄 0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A, B 나왔지? A, B A는 3이고 B는 2니까 정답은 얼마? 5가 되겠네. 이건 수직이동무선 쉽잖아. 그렇잖아. 중점 지나고 직선의 수직 이용하면 되는 거지. 이제 중요한 거는 가계이동무선 조금 더 난이도 있고, 가계이동무선은 우리 맨 마지막 유형 18번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니? 제목이? 자취방정식 돼 있잖아. 그래서 얘는 자취방정식과 관련이 있어. 이 가계이동무선은 실질적으로는 자취 구하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 매 단원마다 뭐가 나온다? 자취방정식이 다 나온다 이랬어. 매 단원마다. 그럼 210번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 건데, 우리가 가계이동무선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봐 얘들아.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있을 때 각을 이등분한대. 그럼 가계이동무선은 우선 답이 몇 개 나오니? 2개 나오지 않을까? 요쪽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고 여기 각을 이렇게 이등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가계이동무선은 답이 몇 개야? 우선 기본적으로 답이 2개야. 답이 2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210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 건데, 210번 보시면 x 더하기 2y 빼기 3은 0 얘하고 2x 더하기 y 플러스 3은 0이지? 야씨, 화목반이 제일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봅시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짜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러한 직선인데 이거의 가계이등무선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가계이등무선은 몇 개 존재해? 마찬가지로 2개 존재하겠지? 그치?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경우 존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각을 이등분하는 이 2개가 가능한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봐봐.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의 자치 중에서 기울기 양수의 애를 골라봐라 이랬지. 그럼 누굴 고르면 될까? 얘 버려주면 되겠지? 얘를 구하라 이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떠올려 봐봐. 중학교 때, 중2 때 가계이동무선 배웠단 말이야. 기억나니? 중2 때 맞나? 요 각을 이렇게 이등분했대. 중2, 2학년 2학기 때인가? 이게 나올걸? 닮음이 언제 나오지? 중2 때 나오지? 중2 때 배웠을 거야. 가계이등무선, 이게 가계이등무선인데 가계이등무선의 성질, 이 선상 위에 있는 점들의 모든 애들의 성질이 뭐냐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지? 각각? 그럼 얘하고 얘가 뭐가 돼? 무조건 합동이 돼. 합동이 되는 이유는 얘 공통이지. 그 다음에 하나의 각이 같잖아. 이거 무슨 합동이라고 그래? 빗변하고 하나의 각이 같아? 요 합동이지. 빗변하고 하나의 각이 같으면 요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대응되는 변이 같을 수밖에 없어.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 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게 항상 길이 같다고. 그렇지.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찾을 게 요 직선의 방정식 찾을 거거든? 이게 바로 자취야. 뭐냐면 이 각의 이등분선 상에 있는 요게 각이 같단 말이야. 그럼 이 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가 같다고? 이 직선에 2개의 직선이 이루는 거리가 같다고. 그지? 이 점을 x, y라고 잡으면 어차피 우리는 요거에 관계식 구하면 되잖아. 그치?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서 x와 y로 잡은 다음에 이거의 관계식 구하는 게 우리 목표지? 그게 자체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이 선분상에 있는 많은 점들 하나 골라 잡아 x, y로 잡았어. 그런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같다. 걔로 내가 식을 만들어 볼게. 거리. 점직선 거리 공식이지. 그럼 제곱제곱이니까 얼마? 루트 5. 요 점 여기 대입. x 더하기 2y 빼기 3 절대값. 맞지? 요게 바로 요 점에서 이거에 이르는 거리지?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이거에 이르는 거리는 루트 5분의 똑같이 제곱제곱이니까 요 점 여기 대입하시면 2x 더하기 y 더하기 3 됐니? 요게 뭐 하면 돼? 같으면 된다 이거지. x하고 y 관계식 만들었잖아. 되니? 이거 이해되니? 괜찮아? 좀 표정이 뭔가 안 좋은데 괜찮아? 됐어. 그러면 루트는 어차피 사라질 운명인 거고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x 더하기 2y 빼기 3이 얘랑 같거나 요거 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붙인 요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뿔마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 얘 이를 다 넘겨볼게. 첫 번째 경우는 얘를 다 우측으로 넘겨. 그럼 x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y 얘 넘어오면 플러스 6은 0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얘는 이쪽으로 넘길게. 얘는 좌변으로 넘기면 3x 마이너스 3y 여기서는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는 요 두 번째 나오네. 플러스 3x 플러스구나 미안해. 플러스 얘는 탈락이지? 기울기 음수니까 기울기 양수인 애 구하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 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계이동부선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211번 문제가 뭐가 돼 있지? 가계이동부선 구라고 돼 있잖아.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얘들아. 가계이동부선 서술형은 정말 많이 나와. 주관식 자취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학교생들. 얘가 자취 방정식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 그렇지?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야 이건 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경우에 따라서는 다 나올 수도 있어. 어떤 시험지 보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 얘는 조금 배점 적은 문제, 얘는 좀 배점 큰 문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계약하면은 이제 전범위 기출을 돌릴 거 아니니 그때 많이 구경하게 될 거야 얘는. 마르고 닳도록 풀게 돼 있어. 왜냐면 얘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복수 시험 할 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갔지만은 너희들 숙제가 조금 밀려 있다 보니까 180번까지거든. 그치? 물론 공부하기 싫겠지만 해야 돼. 지금 놀아서 뭐 하겠어.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딱 고3 딱 합격 통지서 받고 놀으면 되잖아. 응? 그때부터 신나게 노는 게 낫지. 그렇지 않니? 방학 때쯤 열심히 합시다. 수학은. 주영아 눌러줘.